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쇼킹 탑10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쇼킹 탑10의 내용이 조금 좋지 않아요. 제목 보고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은 현대판 고려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려장이라는 표현은 보통 늙은 부모를 산속의 구덩이에다가 이제 버려뒀다가 그 부모가 죽으면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이제 늙고 좀 쇠약해지니까 그 부모를 아무래도 자신이 모시기가 힘들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걸 이제 고려장이라고 부르죠. 자, 그게 꼭 비단 옛날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현대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먼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의 10위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한 노인이 이렇게 산채로 야외에 버려져서 죽기를 기다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중국 장쑤성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2015년 3월 25일 이 장쑤성의 한 시골 마을 인근에 야외에 이렇게 버려진 노인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 노인은 발견 당시에 목숨이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있었냐? 이런 식으로 이불에 꽁꽁 이제 쌓인 채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계셨죠. 인근의 한 주민에 따르면요, 이렇게 버려진 지가 이미 며칠째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경찰이 이제 할머니를 발견하고서 빨리 구급차를 불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노인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은 인근 마을의 주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집이 누구의 어머니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중국인들도 와, 정말 이건 천벌 받아야 된다 하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또 한간에서는 아니, 저렇게 버려진 지 며칠 됐었는데 그걸 보고도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방관한 행위를 또 비판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오늘 사실 있었던 뉴스 사건을 가지고 오는 거라 정말 이건 웬만한 그 미스테리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이건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한 CCTV 폐쇄로를 보고 계신데요. 2013년 10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의 9위예요. 충남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한 파출소 근처를 한 여자 할머니가 배회하고 계셨대요. 네, 경찰이 이 할머니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제 전 씨였고 당시에 60세 정도 되셨대요. 그래서 왜 거리를 이렇게 할머니 배회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상관하지 마. 나 내버려둬. 라고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그냥 둘 수가 있나? 그래서 경찰이 이분을 데리고 이제 서로 데려갔죠. 근데 끝끝내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말라고!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서천군청에 도움을 받아서 이 전 씨를 한 복지시설로 옮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건강 진단을 해보니 전 씨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환자였어요. 신부전증이란 건 혈액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혈액 투석이라는 게 사실 또 돈도 드는 거고 또 이렇게 쉽게 돈 없이 그냥 응급처치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제때 혈액 투석이 이제 되지 못해가지고 몸이 많이 좀 망가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시설에 들어오시게 된 지 이틀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자, 어쨌든 경찰은 도대체 이 사람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그래서 이 전 씨의 이제 신원을 조회를 하다가 결국은 이 어디서 이제 왔는지 별로 정보가 없었어. 그런데 어쨌든 서천군에서 배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아들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아들 김모 씨는 당시 39살이었어요. 그래서 김모 씨한테 계속 물었죠. 왜 너네 엄마가 이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왜 실종 신고도 안 하고 이대로 뒀냐? 하고 추궁을 한 끝에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 그러니까 어머니 전 씨를 유기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아들 김 씨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아들 김 씨도 사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살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먼저 모셔와서 신부전증으로 몸이 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병수발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를 계속 오랫동안 이제 병수발을 하니까 병세가 어머니가 점점 더 악화된 거예요. 게다가 돈은 돈대로 들지. 그러다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이제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리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도 어쩌면 온전치 못한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의 병세가 이제 막 너무 악화가 되니까 이를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경찰이 이렇게 발견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김 씨가 아무래도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까지 CCTV를 통해 나타났다고 해요. 모든 것이 되게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았겠지만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자체도 정신질환이 있어서 막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대한 것은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씨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또 병간호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결국 김 씨는 구속영장을 받게 되죠. 너무 슬프죠, 오늘 사건. 자, 이번에는 파리입니다. 파리는 1997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4월 28일 오후 10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금호 강변이었어요. 강변에 웬 텐트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텐트가 어느 날 한 1박 2일 와서 자고 가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서 파출소에서 이제 일하고 있던 한 순경이 그쪽을 들여다보게 됐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바로 이 사진 속에 87살의 정모 씨가 말 그대로 노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이 계속 추궁을 했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달 이제 26일쯤에 대구에 사는 아들, 46살 아들 홍 씨가 이 자신의 어머니, 이 정 씨를 여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정 씨가 치매 증세가 있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며느리하고 갈등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갈등도 있는 데다가 치매까지 있고 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간단한 취사도구하고 이불 그리고 몇 가지 옷가지만 챙겨가지고 어머니를 강변 텐트에다가 버린 거예요. 아니 치매까지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아들이 그렇게 버리려면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치매를 앓고 있는 정 씨는 끝까지 아들의 주소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가족이 실제로 누군지 찾아내는데 이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아들과 연락이 되어서 정 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하네요. 그게 부모맘 아닐까요? 나를 버린 아들이고 야속하지만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거. 87살의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나와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아들이 아내와 사이가 나쁜 어머니를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고려장, 대구에서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경산시 하양읍 남아리 금호 강변. 이 강변의 등산용 천막에서 올해 87살의 정모 할머니가 이틀 동안 홀로 지내다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견됐습니다. 보따리하고 이렇게 봤을 때 틀림없이 아무래도 누가 여기에 놔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외딴 곳에서 정씨 할머니는 이틀 동안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텐트에서 지냈습니다. 아, 저게 말이 돼? 천막에는 쌀자루와 보온밥통, 옷가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누가 못 들어게요, 집에. 미는. 할머니는 며느리의 구박 때문에 한마른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안 주고 와주라. 자살하려고. 약 받고 맞은 백에도 약 안 주더만. 경찰은 정씨 할머니의 신원을 알아내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또 치매를 좀 먹고 해놓기 자꾸 집에서 그걸 했는 게래요. 내가 없이 막 문을 차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런 나마 있긴 해. 이제 엄마 때문에도 마누라가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기라 해. 그래도 할머니는 자식의 잘못을 감싸고 듭니다. 이거 누가 데려다왔어요? 내 발로. 할머니 누가? 내 발로 내가 걸어왔지. 효를 덕목으로 삼아온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아, 진짜 너무 가슴 아프다. 진짜 이런 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자, 7위 있습니다. 7위는요, 로또가 당첨이 돼서 부모를 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6년 8월 5일, 양산시청 현관 앞에서 이 어떤 가족 갈등의 현장이 목격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피켓을 직접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할머니는 부산에 살고 계셨고, 당시 나이가 이제 79살, 황할머니였는데, 딸 2명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냐? 아들과, 자신의 아들과 또 딸들에게는 이제 오빠가 되겠죠.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좀 꾸짖어달라고 이런 시위를 벌이고 계시는데,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아들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네 집에 찾아갔더니 아들이 주거 침입죄로 어머니를 고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아니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냐 하시면서 울부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나의 그 폐륜 아들을 내가 직접 처벌할 수 없으니 사회에 고발하고 싶다 하면서 이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양산이니까 이 양산구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하신 건데요. 자, 아들은요, 경기도에서 살다가 이 일이 있기 바로 한 달 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어요. 금액이 당첨 자체는 40억 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세금을 제하면 뭐 27억 원 정도 된다나 뭐 그래요. 자, 이 세금 후의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40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아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어머니가 사는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아들이 이제 어머니와 또 2명의 여동생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 무슨 갈등인지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뭐 돈 가지고 이제 좀 뭐 나눠달라 뭐 이럴 건데, 이 과정에서 아들이 가족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양산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가족들이 이제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결국 사는 곳을 알아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자기 아들의 집에 찾아간 집에 현관문을 열기 위해서 막 했는데 아들이 안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이니까 문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문을 막 열려고 하자 아들이 경찰에 무단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한 거죠. 할머니의 딸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오빠의 아들들도 딸들도 다 돌봐줬다. 또 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돈이 좀 생기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냐. 저렇게 문전박대하면 되겠느냐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할머니가 직접 나와서 하시는 걸 보게 되면 로또 당첨이 과연 행복만을 가져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오히려 내가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이 아닌 로또로 이런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걸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심했다라는 의견 외에도
아들도 무언가 사연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반응도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10가지 사건 중에서 저도 무조건 한쪽의 입장만 들어볼 수는 없겠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6위를 소개합니다. 점점 더 마음 아파지는데요. 2007년 2월이었어요. 이 두 부부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임 씨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임 씨는 부모에게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극진히 부모를 모시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에게 필리핀 관광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차피 필리핀에 가면 모든 물가가 싸고 하니까 편하게 사실 수 있다고, 차라리 한국에 있는 전 재산을 정리해서 필리핀에 가서 노후를 맞이시는 게 어떠시겠냐고 제안하게 되죠. 노부부 같은 경우에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업도 하고 있지, 또 그렇잖아도 한국에서 뭐 물가도 비싸지 하니까 그래, 나도 해외에 그렇게 노후로 가는 거 괜찮다고 평소에 생각을 한 바가 있어서 전 재산을 싹 정리해서 필리핀으로 가게 되죠. 그 금액이 약 2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 재산을 아들에게 맡기고 필리핀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아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죠. 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손에 쥔 채 말도 거의 통하지 않죠. 당연히 이 필리핀 현지에서 부모를 집에서 내쫓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나 내쫓겼으면 친구네라도 또 다른 친척네라도 갈 데라도 있지. 필리핀에 와가지고 부모를 내쫓으면 부모가 어디로 갑니까? 그 타국에서 갈 데 없어, 돈 없어. 완전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너무나 다행히 현지 한국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거처를 옮겨가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들한테 이 당한 거, 버림받았다는 이 배신감, 또 충격으로 정말 수개월째 이분들이 눈물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돈도 없지, 집도 없지, 하루하루가 위태롭죠. 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필리핀 사회에서 이미 이 집 아들 임 씨는 악명이 자자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최근에는 그 한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한국 이번에 갔다 왔는데 큰 돈을 하나 해왔다고 부자가 됐다는 소문도 떠들썩했고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지 아버지와 어머니 돈 가져온 거거든. 그런데 아들 쪽에선 또 어떻게 소문을 냈냐?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셨다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내가 보필을 할 수 없고 저분들이 저렇게 나가 계신다고. 나는 부모님의 재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부모가 아들 집에 다시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었대요. 근데 필리핀 경찰이라는 게 또 좀 그렇잖아요. 법 질서가 정확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보는 앞에서 막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거친 폭력을 막 휘두르고 막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와, 그 현지에서 전혀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보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자, 사건 당시에 노부부는요, 이렇게 SBS 프로그램에도 나오신 분들이에요. 현지 교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아들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 모르시잖아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소를 제대로 적지 못한 거예요. 고소하는 사람의 주소를. 그래가지고 이 고소장이 기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뭐야 이게. 일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겨우겨우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건이 어떻게 기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필리핀 정부 쪽에서, 필리핀 경찰 쪽에서는 아니 이거는 가족 간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냐. 게다가 대사관 쪽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호사도 피해자 한국 사람이지, 자식이 물론 필리핀에 거주하지만 한국 사람이지, 그리고 재산도 필리핀에 있는 재산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재산 처분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 네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만 니네 나라에서 처리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부모님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돈도 없지. 그러니까 사실상 헬비에서 아무런 조치가 안 되는 거야. 와,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인 게요. 해외에 자식이 이제 노후를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자식한테 돈을 맡기고 자식들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외국에 가서 버려진 노인분들이 이분들만 계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2007년에 SBS 한 프로를 통해서 해외판 고려장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되었지만 이 이후에도 사실 해외에 버려진 노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